스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12시에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네요. 원래 저희가 스픽스 티키타카는 목요일이 원래 고정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괜찮게 나왔어요. 오늘은 더 잘 나와야 돼. 벌써 100분이 저희를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김수철님, 유채윤님, 골통님, 나무님, 자윤이님, 사랑의 이별님, 이윤재님, 이도영님, 유포태님, 돌아온 똥장군님, 곰돌이 아빠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티키타카는 오른쪽에 티키, 왼쪽에 타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떠든 사람은 이제 임세은 신인규인데 우리 그 전계환 창업주의 어떤 평론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티키타카는 사실 진행자가 필요 없겠다. 왜? 오디오가 다 겹치고 난무하는데 무슨 진행자가 국내 필요하냐. 최초 이런 거예요. 아니면 싸울 수도 있어. 우리들 아니, 멱살 잡고 막. 제가 정리할게요. 국내 최초 3인 MC인데 3인 3인 패널입니다. 3인 MC, 3인 패널이라서 3인 패널. 그냥 앉는 자리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다 옮겨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가운데 앉고 그래?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 임세은 대표가 여기 가운데 앉고 저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될 것 그냥 같아요. 빨리 온 대로 그래요?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할 말이 많을 때는 패널석에. 신개념이다 이거. 준비를 괜찮네, 못했을 괜찮네. 시에는 뭐 진행석에 앉아도 되고 괜찮네, 마음대로 괜찮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자, 좋습니다. 점점 우리 그 동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예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직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꾹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면 채팅을 좋아요부터. 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야 우리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에 차곡차곡 이렇게 먼저 올라간다 그래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그리고 스픽스도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그 문제야. 빨리 설마, 있어요. 설마. 아직도 스픽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있을 구독을? 수 있지. 잠깐 와. 놀러 들어왔는데 얘네 뭐야? 나갈 거야 하기 전에 안 돼, 구독은 안 돼. 하고 나가요. 요즘 트렌드는 구독을 먼저 누르고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스픽스 대구를 꼭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스픽스 대구가 여러분들 대구시에 있는 어떤 보도를 만나봐도 없어. 홍준표 시장의 어떤 실정이나 행정 미스테이크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없어. 근데 스픽스 대구만 해. 원래 또 뉴스민이라고 그치, 지역 그치. 언론사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랑 스픽스 대구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조댓구알, 조댓구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막 눌렀다고. 그리고 아이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티키타카를 응원하는 진짜 티키타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티키타카만을 응원하겠다.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슈퍼챗 돌리지 마. 우리한테는 커피값을 주셔도 된다. 저희가 끝나고 맛있게 회식하도록 티키타카랑 저희 시방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방쇼도 사랑해 주시고. 임세은 식당도 있습니다. 임세은 식당도 사랑해 주시고. 네. 이렇게 나 숟가락 올릴 줄 알았어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리시기 때문에 자! 아이 깜짝이야. 12시 5분 되기 전에 오늘 빠르게 주제를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우리 할 말이 너무 많거든. 진짜 많아 오늘 진짜. 우리 이틀 만에 할 말이 너무 많아. 난 별로 없어요. 이놈의 다이나믹 대한민국은 자고 일어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니 할 말 없다면서 말 제일 많이 할 거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할 거잖아. 아니야. 자, 괜찮아. 200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대갈빵님 스픽스 대구 구독 추가 감사드리고요. 대갈빵이야. 자, 오늘 뭐 사실 어제 오후에 가장 논란이 됐고요. 어제 메인 뉴스에도 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는 그 민생 119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특위의 위원장이요. 또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논설위원까지 역임하셨던 그 국민의힘 비례이신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수진 네. 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민생 119 그 특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비웃는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진짜 잡소리 너무 아니야, 나 잡소리.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전문도 찾아봤어. 고민하셨대잖아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고민이야? 진짜 웃긴 거지. 뭐 거기에 여성들이 밥 한 공기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아무튼 좋습니다. 자, 네.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기 캠페인 요거를 제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뭐 옆에서 좀 약간 이게 뭐 아이디어일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실 수도 있는 우리 신인규 대표 얘기 좀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일단 조수진 전 최고 전이 아니지 사퇴 안 했지. 아니 사퇴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곧 사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조수진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인터뷰 나와가지고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밥 한 공기 뚝딱을 통해서 양곡관리법에 대안 비슷하게 쌀을 다 먹어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걸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 특위가
밤새 고심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유. 여기 단독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KBS에서 처음 밝힌 그렇지. 내용인데라고 얘기하면 시작했단 이런 거야. 말이야. 몰랐지 이런 게 있는 거. 최경영 기자님 긴장하세요. 이렇게 밑밥을 깔더니 그래. 저희가 밥 한 공기 뚝딱 공약을 냈다. 근데 이 공약을 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남는 쌀 많고 제가 그 남는 쌀 국가가 의무로 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네. 이 시장 원리에 비춰가지고 이거를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먹어치우자는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헬스장 여기도 헬스장 있죠. 헬스장 등록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밥을 안 먹거든 요즘에. 이게 반 공기 떼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론과도 안 맞지만은 저는 남는 쌀 초과 생산량이 있으면은 다 내일부터 조수진 최고위원네 집으로 네. 보내가지고 본인이 떡을 쪄 드시든지 떡볶이를 해 드시든지 네. 다 떡국 끓여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굳이 그럴 거라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민생 119 TV에 있는 국회의원들 세비 다 반납하시고 쌀로 다 받아라. 싸사. 그 조선시대 때 쌀로 그렇게 받아, 했어요. 그냥. 조선시대 때. 그렇지. 양곡으로 아니 받았지. 우리가 별다른 고민할 게 있나요? 그냥 그러니까. 쌀로 받아가지고요. 세비 받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3급 쌀을 이상, 소비하세요. 3급 이상은 다 그냥 쌀로 주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들. 왜 굳이 또 상급 있었다. 그냥 고위직들은 3급 그냥 쌀로 받아요 그냥. 아 너무 남는 웃긴다. 쌀로. 좋네. 아니면 그 이제 어지러워. 아이디어 차원에서 뭘 주시더라도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밥을 뚝딱하기 위해서는 사실 밥도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이제 국힘 차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간장게장도 차원에서 막 보내고. 간장게장 지원 밥도둑. 캠페인을 한다든지 밥도둑. 이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 밥 한 고기 뚝딱 캠페인에다가 아. 다이어트를 연결시키는 이 무슨 아니 무지몽매함이 어디 저거 있습니까? 살찌면 헬스장 지원 또 해줄 겁니까? 뭐 기본 헬스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또 뛰어야 돼. 밥 많이 먹고 또. 아니 제가 쌀이 아.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쌀이 갖고 있는 어떤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이 몸에 쌓였을 때 이제 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쌓이면 폐가 나오고 이제 이거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여성들이 네. 뭐 음식을 잘 안 드시는데 밥만큼 영양가가 높은 성분이 없다면서 이런 네. 얘기를 우리 조수진 최고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민생 119 특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고민해가지고 KBS 단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짜? 스스로 너무 기특해하면서 얘기했어요. 아우 정말 진짜 나 진짜 닭살 돋으려 그래. 자 우리 저는 일단은 이제 밥 한 공기 뭐 먹으면 좋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 맞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성장기에는 그 쌀이 꼭 필요한 탄수화물의 그 보고죠. 시작이 좋은데? 네, 당연히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요. 뭐 밥 한 공기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좋다 안 좋다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굳이 여성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여성은 하등 동물인 것처럼 너네가 밥을 한 공기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쌀까지 떨어지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식의 멘트 아닙니까? 사실상? 조수진은 몇 공기 여성 드시나? 비하죠. 한 세 본인은 공기 10그릇 드시지 드세요. 않을까? 10그릇. 뭐 많이 드셔. 그럼 본인이 아 다. 조선시대 때는 밥 공기가 컸더라고.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하의 내용이 조선시대 때.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른바 냉면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밥 한 그러니까 공기를 비빔밥 먹는 그릇에 이렇게 먹는 막 거지. 그 고봉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이만큼 담아서 네가 다 먹어라. 막 이런 비하의 패러디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밥은 그러면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우리 계속 문제가 많죠. 그럼 원전수 다 먹어치우면 되겠네? 사람이? 그렇지 원전수 먹기 운동 캠페인 원전수 하면 되지. 먹기 운동 안전하니까 하세요. 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 미분양 많잖아요. 아파트도 먹어버려. 왜? 그건 안 해. 왜? 뭐 몸이 뭐 쓰레기입니까? 아니 제대로 된 대책을 하고 집권 여당이 최고위원이라면 응? 그렇지. 이 양국관리법에 반대를 한다. 그럼 반대 저 근거와 반대예요. 나 반대. 아니 내가 그래 알았어. 싸우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반대를 한다 하면 반대 근거와 그다음에 이제 뭔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 논의해 봅시다. 예. 뭐 이런 뭐 농민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의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얘기하고. 근데 단독입니다. 자, 여러분 밥 한 공기 하나씩 드세요.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밥 드세요. 뭐야 이게? 이거는 그냥 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 술자리에서도. 회의에서 했대요. 회의에서. 회의에서 진짜 나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난 이제 걱정돼. 도대체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니 민주당도 이거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큼 긴장해야 우리도 잘할 거 아니야. 이거 긴장을 너무 풀어놔. 아니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 너무 막 나가잖아. 정치 발전에 좋지 않죠. 나라가 안 좋아. 정치 발전이니까 발전에는 좋지 문제인 않죠. 거죠. 아니 분명 여러분들 보셨죠? 그 우리 임세은 대변인은 시작 전에 본인 할 말이 이제 없다고 해놓고 혼자 이렇게 다 할 말 쌓아놓고 다 얘기하고 있어. 아니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 얘기하다 보면 막 말하다 나와. 보니까 막 생각이 계속 요즘 나는 거예요. 멘트 속도가 거의 뭐 공도 레이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멘트 수준이
거의 한 180km 밟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딕션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부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다 들립니다. 아, 나 무슨 1.5배속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천천히 근데요, 얘기해야겠다. 저 요거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쌀 농사, 초과 생산 비슷해서 이제 저는 시장 원리에서 일단은 제가 반대하는 네. 부분 좀 이따 토론을 더 하도록 하고 요거 이어가면은 요 사양산업 대책이었잖아요. 제가 조수진 의원 논리대로 하면 요런 게 생각납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중전화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옛날에 기억하시죠? 네. 기억 카드 넣어가지고 10,000원 하면은 50원씩 떨어지면서 우리가 막 쫄깃하게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면 약간 올드 세대인데. 아니, 근데 아니야.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수진 의원 논리대로 하잖아요. 네. 공중전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초과 많이 공중전화 써라.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공중전화 걸고 써라. 오자. 그렇지. 내지는 아, 우리가 좋다. CDP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CD 플레이어 기억하시죠? 알죠, 알죠. CD 플레이어 없어지면 또 워크맨. 그분들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CD 꺼내가지고 꼭 CD 플레이어로 노래 한 곡 듣자. 예. 뭐 이런 운동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요 쌀 다 먹어치우자 공약은 요거 제가 과감히 폐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소환해가지고 성남에서 쌀 많이 먹자 소비했던 걸 가지고 물타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이게 왜냐면 쌀 많이 먹자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가를 위해서. 근데 그럼요. 이거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 제가 좀 이따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제 논리를 갖다 쓰셨어야 되는데 공당의 최고위원이라시라는 분이 앞뒤 다 자르고 흥분해가지고 아 요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밥을 한 공기 뚝딱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뭔 소리 하냐 지금. 그리고 어제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거 진짜 되게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민생경제 우리 임세현 소장님 하시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편의점 도시락 먹는 쇼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굉장히 감정을 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님 저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맨날 봅니다. 내려가야 돼. 아, 맨날 아니 왜냐면 말이 끝이 내려가야 아니 되는 김재원 거야. 최고위원은 스스로 지금 한 달 동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진짜 특위위원장 자격이 네. 없어요. 아, 저는 이제 의견 동의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이미 비대위를 내려와야 갔어야 돼, 됐습니다. 내려와야 돼. 비대위를 가야 됩니다. 두분 왜냐하면 손잡고 내려와. 일단 내려올 사람 이제 꼽아봅시다. 일단 한 명씩 얘기 한 김재원. 명씩. 자, 일단 김재원 수석 최고 내려와야 김재원 되죠. 자진하차. 태영호 의원 태영호 내려와야지, 되죠. 그리고 내려와야지. 조수진 의원 내려와야 조수진 되죠. 내려와야지. 그리고 김기현. 김기현 뭐 대표니까 근데 아직은 내비두자. 대표는 좀 급이 있잖아. 아직은. 김기현은 내비둔다고 치더라도 장례찬 일단은 내려와야지. 입구부터 여기는 입장이 안 돼. 내가 볼 때 입장이 안 돼.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입구가 들어가는 입장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4명이 지금 비상이야. 없어야 돼. 한 명 남아. 비대위네? 비대위야. 아니 한 명 남아 그래도. 누구? 그래, 한 명 남아? 김병민. 아, 김병민. 아, 지금 사고 안 치고 있어. 아니 병민이 형은 괜찮아. 그래도 요새 좋아요. 순한 매너 그러네요. 있어. 매너 있어. 진라면 순한 젠틀해, 맛이에요. 자, 좋습니다. 제 임세현 네. 대변인. 뭐 어떤 거요? 아, 없었어요? 다 했잖아. 다 했어 우리? 밥 한 공기 그럼 아니 몇 밥 한 공기 드세요, 뚝딱인데 하루에? 양국관리법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루에 몇 공기 드세요? 밥 한 공기 네. 그거는 우리 밥 토론해야지. 얘기하죠. 양국관리법 토론해야지. 아니 양국관리법은 얘기해야 돼. 토론해야 돼 서로. 나도 아니, 이거 왜냐면 입장을 밝힐게. 알았어요. 이거에 기다려봐요. 대한 본질은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 자, 양곡관리법에 맞아.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된 이후에 국민의힘 좋아, 지도부에서 그렇지. 양곡관리법 거부에 대한 예. 항변을 예. 언론에 나와서 하느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인생 119 특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KBS 단독 보도를 흘린 내용이 바로 밥 한 공기 뚝딱이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정치가 애들 장난이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대한민국 그 충남대학교 농대 출신으로서 오. 양곡 관리 또 야. 쌀을 또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어떤 미래 산업으로 두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 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밥 한 공기 뚝딱은 정말 철학의 빈곤, 그렇지. 대책의 빈곤, 어떤 고민조차 한번 해보지 그렇죠. 못했던 아주 가벼운 접근을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라는 양반이 내놨다. 근데 솔직히 웃기긴 했어요. 난 한 번 웃겼지. 웃고 나 이거 여러 번 돌려들었거든요. 난 그 자기를 기특해하는 부분이 너무 웃겼어.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아과잉인 거지. 약간 자의식 자아과잉인 과잉으로서 거지. 제가 하나 던져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아니, 근데- 여성분들이 밥을 한 공기 아니 나는 저는 웃겼던 너무 게요. 웃겼어 솔직히. 그게 그거는.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해서 너무 기특했다면 그거 기특했어. 그러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생각이 없었고 얼마나 고민이 없었으면 생각했잖아요. 이조차가 내가 생각해서 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라고 기특해할 수가 아니, 있는지. 물보내기도 한번 생각했잖아. 물보내기. 뭐? 물보내기 한번 생각했잖아. 물보내기도. 가뭄의 첫 번째 1호 공약이 물보내기를 먼저 했었어요. 어디 있는 물을 보내요? 그치, 저 지금 저기 호남 지역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1호 공약이 네. 그 물보내기
보내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물을 어떻게 보내? 어디 뭐 물 헬리콥터로 보내는 보내? 아니 헬리콥터로 보내고? 아니 그거 나왔었잖아요, 앵커님. 빨리 입증해 주세요. 원래 아니, 근데- 처음에는 아니, 내가 물 정리해 줄게. 보내기가 나오긴 처음에 했습니다. 물 예. 보내기 캠페인이 아, 나왔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가 인정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이고 예. 세 번째가 요번에 이 공깃밥입니다. 그거 예. 제가 순서 정리합니다. 참 소녀 같긴 하네요. 이런 정책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가. 일관되지 참 않습니까? 소녀 같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하네. 우리 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아기자기. 아 이거 너무 예, 편하다. 예. 이거 아니 순수하다고. 조수진 아기자기. 왜 우리 아들을 조수진과 편해? 우리 아들 아기자기. 수준 높아야 초등학교 아니, 수준은 4학년이에요. 좋지만 너무 생각의 발달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죠. 되게 1차원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다. 그렇죠. 정책에 대한 뭐, 고민이 뭐, 없다. 뭐 인정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소값이 하락해서 이제 소 죽인다 했잖아요. 소도 다 먹어. 다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나눠주세요. 다 먹고 다 아니면 마셔. 조수진의 집으로 보내. 쌀은 다 보내. 쌀은. 소떼 보내, 소떼 보내. 아, 소떼를 보냅니까? 소떼 보내. 소값 그럼 만약에 하락하니까. 양고기가 남으면 어떡해요? 양 보내. 양 또. 보내. 양 보내. 그럼 먹어 만약에 빨리. 돼지고기도 남으면 보냅니까? 돼지도 다 보내 그냥. 그럼 조수진은 다 몇 먹어버려. 킬로 드셔야 되는 거야. 아. 도대체 위가 얼마나 크길래 다 그래서 먹었지. 오늘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원이 너무 많아. 의원 없애. 의원 없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없애. 없애. 그러면 대통령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대통령은 들면. 한 명은 잠시만요. 아 이거 좀 발언이 대통령은 한 왜 아니 명인데. 유세현 대변인님 아, 왜 요거는 모든 좀- 화살이 대통령한테 갑니까? 아니, 요거 제가 진행자 자격으로 제지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통령은- 제지가 좀 늦었어. 죄송합니다. 바로 해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그 양곡발리부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양곡발리부 토론. 양국관리법. 근데 어쨌든 토론해야지. 요거는 반영을 해드리고 네. 지금 양국관리법은 젤리맘님께서 아. 황교안 성대모사로 사퇴하십시오 해주세요라는 이제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네.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하십시오. 했습니다. 똑같아. 네, 한동훈 흉내 받아줄까요? 한동훈 돼요? 제가 말한 한 공기는 그 한 공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공기를 얘기한 겁니까? 무슨 공기냐? 냉면 공기냐? 무슨 공기냐? 제가 말한 공기가 아닙니까? 제가 말한 제가 공기는- 언제 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정치 풍자죠. 풍자죠, 풍자로 풍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풍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괜찮아. 그 풍자는 말씀드린 괜찮아. 거고요. 자, 네. 양곡관리법 아주 짧게 한 5분 토론할 텐데요. 네. 자, 양곡관리법은 나 사실 얘기 안 했어. 얘기하고 그럼 토론 들어가죠. 얘기하고 해야죠. 이게 지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기현 네. 대표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진행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말이 너무 그러니까 많고 많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게 뭐냐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권 분립 체계에서 서로와 이 거부권과 탄핵권이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권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거부권을 한 번 정도인가밖에 하지 않았고 그 전에 있는 대통령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온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매우 절제해야 함이 맞는 거죠. 그건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럴 때마다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거 대통령실 발로 얘기 나온 거는 앞으로도 입법 거부권 행사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했어요. 문제이긴 그러면은 뭔가 올라올 때마다 거부권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통령이 실수할 때마다 탄핵권 발휘하면 됩니다. 반대로 작용 반작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양국관리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생긴 건 맞습니다. 저 예를 들어 뭐 다른 분들 그게 도대체 뭐야라고 궁금했던 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제 관심이 갖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자, 적정의 쌀 가격을 맞춰주자를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안 했냐? 그때는 문제 없었냐? 근데 그때는 이거를 계획하는 규범 단위가 있었어요. 그걸 잘 돼서 사실 21만 원 정도로 그 쌀값이 굉장히 유지가 안정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이게 자구책이 마련되면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1만 원 쌀값이 17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의 대다수가 70% 정도가 매우 이렇게 영세한 소작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이 사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기준을 맞춰줘야 이분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뭐 우리 계란 논리는 모자를 우리가 얘기할게. 우리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얘기할게. 자꾸 우리 논리까지 설명해주면서 반박을 하시네. 어쨌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다양한 토론과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우리 당에서 의심하는 건 무엇이냐? 근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분명 농촌 지역을 기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반대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건 이게 이재명 1호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건 무조건 반대한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민주당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우리 맞는 건강한 토론 맞죠? 네. 나 한 번도 안 네, 네. 끼어들었어. 안 끼어들었어. 한 번도 안 잘했어요. 끼어들었어. 저도 안 끼어들었어. 저 설명할게요, 저도. 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저도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량 안보라고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주권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일단 동의하는데요. 네. 이 법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매수할 수 있다 해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일단 의무조항으로 네.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범위를 좀 더 축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칙과 예외가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시장 원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의 원리가 깨지다 보면은 이제 계속 사줘야 돼. 그러니까 쌀은 초과 생산이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지금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하루에 밥을 반 공기 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침에 빵 먹고 아, 그래요? 점심에 반 공기 먹고 저녁에 샐러드 먹거든요. 지난번에 떡볶이 엄청 드시던데. 떡볶이 적게 먹었잖아요. 잠깐만. 쌀떡볶이 엄청 드시던데.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 원칙과 먹는 거 예외. 가지고 제지하기 없기. 예. 아 그리고 이거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방해하지 쌀 마요. 소비량이 줄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지금도 농민들에 대해서 직불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변천사를 보면요. 추국 수매제, 공공비축제, 쌀소득 보조제, 공익직불금 이런 식으로 제도가 계속 변화가 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도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다 매입해 주겠다? 연간 1조 원이에요. 매년. 그럼 이런 식으로 매년 1조를 해.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어. 그럼 제 생각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만 우리가 조금의 그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과도기적으로 농업 생산에 대한 뭐 질적 전환이라든지 품종 전환이라든지 고급화라든지 아니 농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하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거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중요한 거 싹 빼놓고 그냥 나라에서 돈이 지금 뭐 남아도는지 계속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거는 약간 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거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거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 아까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잘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소고기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소고기도 사줄 겁니까? 아니 그 또 하나, 예. 아니 또 하나. 아, 예, 예, 예를 예. 들어 예. 뭐 오렌지 주스가 남아돌아. 그 오렌지 주스 하시는 분들이 아 오렌지 남아돈다. 오렌지 사줄 거예요? 아니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근데 품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품목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매일 쓰시면서 매일 야당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네.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고 이건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 얘기는 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막 있어? 왜, 할 말 재미없어서? 있어? 반론 있어? 또 오케이, 저- 짧게 1분 아니,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장주의고 경제학을 전공한 음. 뭐 그 케인즈식 자본주의를 보이지 않는 손 맞아요? 네, 보이지 않는 손? 예. 근데 네. 그 이제 쌀이라는 건 좀 우리나라 좀 특수한 작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거와 다 이렇게 비교를 딱 동치시켜 할 수는 없는 좀 특수한 그 위치에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데 쌀이 주식이다 보니 뭐 다른 건 주식 아니냐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쌀에 대한 그 특수한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더 조화롭게 우리가 더 존중해줘야 되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식량 죄송해요 식량 그 자주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밀가루 같은 거 거의 100% 수입하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쌀과는 좀 다른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이 명맥이 끊이지 않기 위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챙겨주자. 이거 명목을 이어가게 하자. 왜냐하면 쌀 농사가 좀 다른 것도 좀 더 어렵고 또 이 수익이 많이 안 남는다 그래요. 이 그 내가 투입한 노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존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저는 식량 안보 지켜야 된다는 거 전 이것도 동의해요. 왜냐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농산액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 농사도 이제 앞으로 좀 변화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식량 주권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임세현 대변인하고 저희는 토론이 되니까 쌀 소비량 진짜 줄어들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맞고 한데 그 초과 수매를 계속해주는 방식으로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단체들도 약간의 다른 의미에서는 반대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농민들 우리가 사각지대로 이렇게 뭐 소외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농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도기의 공백기가 있으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같이 하자. 근데 이거를 그냥 민주당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고 아 우리 의석이 많아 이러면은 아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상 권한이니까 아 그럼 거부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일은 아닌데 예. 너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내용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제 소신대로 좀 발언을 하자면 내용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양곡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절차적으로 수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 음.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쌀이라는 거는 언제까지고 국가가 보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시급성 있게 대책을 네. 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올라간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뭐 이번에 했다 쳐요. 근데 다음에 또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어떤 이런 뭐랄까 헌법에 좀 위배되는 발언이라든지 뒷싸움 같은 거. 뒷싸움. 이런 거는 나는 대통령이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건 안 그랬으면 나는 좋겠어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아 또요? 아, 뭐 프로가 많이 생겼네 오늘. 아, 이틀 만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진실 어. 혹은 거짓.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냐? 라는 발언에 이런 질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아니,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거 맞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 장면이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를 연습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본인의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O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라는 맹형규 의원이셨죠? 네. 맹형규 의원, 맹성규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거 정정하긴 했지만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면 O 아니면 X. 자, 진심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세모. 비슷하네 우리 이거. 비슷하네요. 설마, 오케이. 설마 저기 독도를 일본 예. 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일본으로 귀화하셔야지. 그죠? 자민당 가서 수상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사실은 재밌잖아요. 한 네. 번만 더 볼게요.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아니,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아,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근데 한 총리가 그만 두자기라. 긴장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긴장을 하진 않았을 거난 봐요. 왜냐면 워낙에 또 베테랑이고. 그리고 이번에 총리 2번째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저거 가만 긴장을 잘이겠어요. 근데 질문에 집중을 안 한 걸까요? 딴 생각했어. 딴 자, 그럼 생각. 왜 그랬을까? 딴 생각했다. 아니 저는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계속 이제 뭐 독도를 아. 그 테이블에 올렸냐, 네. 근데 후쿠시마 방사성 그치. 그 얘기 있었냐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의 해명이 뭔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잖아. 아니다라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라는 게 그래서 핑계를 막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근데 그러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라고 네. 물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독도 얘기만 나와도 내가 여기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지? 라고 딱 생각을 했던 심리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선 단호했어. 근데 후쿠시마 원전수 여기선 이제 본인이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원전수 얘기를 했으면 안 했다는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본인이 위증을 할 수 없으니 이걸 애매하게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독도는 어쨌든 우리 땅이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후쿠시마 원전수는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돌려. 한가? 뺑뺑 돌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수? 왜 이건 아니라고 말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 그건 당연한 거지. 전제되었지. 어떤 나라의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하나만한 이게 우리 강산 푸르게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산 푸르게. 네, 아니. 그런 하나만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정확히 딱 아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국민은. 네, 근데 네, 그 말을 네, 돌리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뱅뱅
국제법에서 뭐 말하는 안전 기준을 아니 누가 우리 국제법으로 봤냐? 그만 좀 욕 좀 하세요 좀. 아니, 그만하세요 좀. 아까 할 말도 없다더니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쳐요 이거 한 번씩. 아니 내가 듣다 하니까 시간이 계속 가네. 아니야 발언 총량제니까 원칙에 따라 똑같이 시간을 그래, 드리는 걸로 알겠어. 하죠. PD님 뭐. 다음에 여기 시간 좀 놔주세요. 아 시간 진짜. 놔주세요 나 진짜. 아 이거 너무 아니 웃긴다. 한 1분 30초씩 왔다 갔다 하자고요. 타이머 해놓을까 이제? 타이머 해놔 아니, 진짜 앞으로. 아니, 하세요. 아니, 우리 모래시계라도 신기하다. 하나 놔주세요. 모래 없어지면 다시 하게. 자 신인기 아니 변호사. 저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독도가 의제에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미리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결연하게 했는데 맞아. 맹성규 의원님이 한번 트릭을 쓰신 거지. 독도가 우리 땅이니까 한번 질문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실수라고 보고 네. 저도 우리 임세훈 대변인 말씀대로 이거 진짜 후쿠시마 그 오염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저거 약간 안철수식 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맞아요. 뭐 국제법 얘기하는데 아니 국제 질서가 어디 있어요? 외교사회에서 그냥 힘 대 힘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그 말 하듯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을 때 네. 절대로 아닙니다. 총리의 직을 걸고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았다. 그래서 우리 당연하죠. 한덕수 총리는 매번 신문 보고 하시고 매번 그 영어 섞어 쓰시잖아요. 버스턴 신문 레드삭스 총리. 맨날 이렇게 영어 섞어 쓰시잖아요. 뭐 인트레저블 막 이렇게 만단 말이야 영어로. 아, 그 그래서 대통령도 incredible 영어 막 이렇게. 좋아해. 근데 그거 좋은데 좀 대정부 질문할 때는 집중하셔야 된다. 네, 그렇죠. 난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왜 영어 전반적으로 쓰시잖아. 지금 전반적으로 아.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무위원과 네. 이제 그 행정 강요들은 전반적으로 국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살짝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왔었을 때 뭐 웃기고 인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태도와 등등이 국회를 약간 무시한다. 근데 저는 의원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더 저렇게 수준 낮아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의 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태도를 좀 고치셔야 된다. 국회에 가서는 좀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 국민 앞에 서는 건데. 네, 그렇지. 그렇죠. 이거 긴장하셔야지 맨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맞습니다. 실수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좀 하고 나오셔라라는 그 주문이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있을 거고 이게 그 이런 장면들이 누적이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대정부 네. 질문은 이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에게 대답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국민에게 대답한다는 자세로 예의와 태도를 갖춰서 뭐 물론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난 갑질하는 꼬라지도 보고 그쵸, 싶진 그거- 않지만 그 장재원 그것도, 소리 지르는 예, 거 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싫지만 네, 네. 다만 답변을 하는 태도는 갖추고 준비성 있게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알던 이제 국무위원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좀 귀찮대요. 솔직히 좀 난감하고 본인이 이제 방어를 하는 일이 많대.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네, 어려우니까 준비도 많이 해가야 되고 긴장이 많이 된대. 아니 그래서 장관님들 월급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많이 드리는 차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늘공하다가 장관 되신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정치인 네, 출신이 네. 아닌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행정가 출신들은 되게 좀 긴장되고 불편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대충 막 떼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네, 맙시다. 네. 우리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 그 되겠습니까? 참고로 행안부 본부장 했던 그 이차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나와가지고 네. 막 기자들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치.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 네. 상당히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것들은 네. 저도 국민의힘의 소속이지만 네. 그런 거는 좋지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를 저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 대 묶어 가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저희가 조금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최고위는 비대위로 갈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몇 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수석 최고 김재원 활동 중단했습니다. 요거 일단 어떻게 보는지 짧게 의견 듣고요. 자, 두 번째로 김기현 대표. 요거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네. 의원수 감축을 논의한대요. 30석?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굳이 했을까? 네. 나는 근데 이거에 동의할 국민은 여론조사 돌리면 절반 이상이라고 봐.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지만 그 수치는 그냥 허구에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나는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편이거든요. 물론 입법부 실드 안 가죠. 정치 썩었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국제 기준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봤을 때 우리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의견인데 다만 이 의원수 감축에 대한 논의도 잠깐 저희가 하면서 김기현의 속내는 무엇인가?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바세 대표님. 요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김재현 이제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넘버 원으로 뽑히신 분이죠. 네. 이분 정강훈 목사 만나가지고 정교분리 원칙도 위반했고요. 여러 가지 5.18 관련된 망언 그리고 이제 또 그
정강훈 목사가 우파 통일했다 망언. 그리고 이번에 뭐 기념일 격을 경났다. 따지는 예, 그래서 세 가지의 망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잠정 중단을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정 중단에서 앞에 잠정자를 뺐으면 좋겠다. 그냥 중단하셔라. 그냥 중단해라.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사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우리 스픽스도 마찬가지인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만큼은 출연료를 더 주시라. 그래서 아예 방송으로 그냥 도시게. 이제 제도권에선 빠지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시점에 정무수석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탄핵과 함께 이분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으로 이미 정치를 그만두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 순례길 다녀오시고 하면서 많이 좀 바뀌신 줄 알았어요. 근데 순례길 한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잠정 중단 마시고 영원히 영구히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번에 방송 많이 하시라 그래요. 제목까지 정해드렸잖아요. 척키 TV. 네, 척키 TV 그 오픈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임세현 대변인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활동 중단이나 이런 얘기는 보통 연예인들이 아,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잠깐 휴식기 가질 때 제가 잠적하겠습니다. 잠깐 활동 물이 일으켰을 중단하겠습니다. 때.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본인이 지금 또 셀럽인 줄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셀럽 되신 건 맞죠. 여러 가지 설화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특히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뭔가 막말 경쟁 대회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중도들, 중도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시선과 너무 어긋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나 혹은 이걸 지지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런 입맛에 맞게만 하기 위한 뭔가의 지금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들의 이미지와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가는 방향이 중도라 너무 어긋난 길을 가니 여기선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아스팔트 세력, 이른바 극우 세력의 이런 힘을 한번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계속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활동 중단 저도 뭐 근데 이 말을 믿습니까? 활동을 중단하는 아니 최고위 안 온대요. 그러니까 활동을 중단하되 입은 살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특히나 이제 여러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재원 최고가. 그리고 특히 최고위원 되기 전에도 여러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방송 많이 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중단하되 이런 말은 살아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장재원 의원도 상습적 백의종군이라고 제가 별명 붙였거든요. 백의종군을 한다는데 상습적이야. 그래서 저는 상습적 백의종군처럼 이것도 약간 상습적 잠정 활동 중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활동 중단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한 대로 영구히 중단하시는 게 네.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정치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밑에서 작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내 개인의 정치를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잠정 활동 중단이라는 이 어떤 이름 자체가 그냥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예전에 이제 그 장재원 의원도 백의종군 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랬잖아요. 몇 번 그러는 동안 사실 다 했거든요. 더 했지 더. 실제 윤핵관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다 작용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야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경제 용어 많이 나오네요. 요새. 장재원 아담 스미스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활동 중단이 아니라 그냥 중단하시라. 영구 중단이라고. 영-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수석 최고까지 이제 뽑힌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뽑힌 행동에 대한 그 포지션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역할은 수행해야 이게 뽑은 당원에 대한 그 의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식적으로는 본인이 실수했으면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정말 조심하고 자숙하고 제가 이 최고위 일에 정말 충실하겠다라고 반응이 나오는 게 먼저지. 맞습니다. 왜 활동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뽑혔냐고. 그러면 이건 뽑은 당원에 대한 무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용에서도 아까 아담 스미스 얘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이 야, 너 그만 얘기하고 입 닥치고 그냥 조용히 해. 입에 마스크 눈에 채운 보이지 거야? 마. 눈에 보이지 마 하는 용산에서 뭐 추정됩니다만. 추정된다. 추정된다. 추정됩니다만 그런 작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용산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 말 들을 분입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유 그러면 또 이렇게 뒤에 뭐 그냥 하나 쓱. 저기 순례길 다시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 저는 대통령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척키 TV 다시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사탄의 인형, 척키 TV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보수의 인형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제목은 지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의 의원수 감축. 요거는 이거 할 말 사실 진짜 많아. 이거는 먼저 뭐랄까 할 말 되게 많아. 분위기를 좀 읽고 선제적으로 던졌다? 뭐 이렇게 해야 봐야 될까요? 지금 그거 맞죠. 그거 맞죠? 네, 그거 맞고요. 저는 이제 뭐 이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이거는 들어가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국면 전환용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 감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음. 이 국회 혐오와 불신의 가장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다? 김기현, 장제원. 뭐 이런 부류들 아닙니까? 국힘 그리고 뭐 지도부예요, 민주당으로 지금. 치면 민주당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많아요, 저기도.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 국회 혐오와 불신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혐오 감정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의원수를 줄이자는 얘기인데요. 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의원수가 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원의 특권, 월급 더 오를 거예요. 왜? 예산은 1조인데 예를 들어 인원이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잖아요. 그럼 의원들 월급 올라가죠. 그리고 의원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행정부가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혼자 해먹는 게 많은데 국회마저 그걸 감시 안 한다? 그럼 법원이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도 해경 해체하자 해체했어요. 해경 다시 부활했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김기현 의원이 그래도 굳이 30명을 줄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묘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 묘안이 뭐냐? 일단 당장 내년에 가서 저는 의원수 줄이는 거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300명 유지하거나 조금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만약에 김기현 의원 말씀대로 30명을 굳이 줄여야겠다고 합의를 한다면 저는 국민 여론조사 기반 여야 동수로 30명을 채워서 의원직 사퇴를 제안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 이거 제가 국민의힘만 극히 얘기할게요. 찬성. 제가 국민의힘만 얘기할게요. 김기현 의원 말대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고 혐오가 많으니까 의원들 세비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1대 국회가 모범을 보이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50% 우리가 크게 인심 씁니다. 우리가 반 갈게요. 그래서 누구냐? 이름까지 적어왔어? 예를 들면 준비 철저하네. 당을 망쳤던 우리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장제원, 그다음에 냉면 먹방 찍으시는 정진석 예. 세습 11선이죠. 네. 그다음에 김기현, 조수진, 태영호, 태영호, 유상범 수석, 유상범, 박수영, 배현진 이분들을 포함한 나머지 5명. 뭐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뭐 김정재 몇 명 생각나거든요. 예. 이분들 15명 아마 국민 여론조사 돌리면 상위 15% 안에 15등 안에 들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가만히 계세요. 민주당 얘기할게요. 민주당 한번 가봐요. 민주당 자, 적어보자. 검수한박, 오인박, 윤호중, 박홍근, 박광원, 박주민, 민영배. 왜 본인이 됐는지는 검수한박 때 책임 있는 자리 보시면 알아요. 네. 그다음에 범죄 혐의 받고 있는 이재명, 노웅래 이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7자리 남았거든요. 네. 7자리 민주당 알아서 그 국민 여론조사 하셔가지고 자, 요 30명이 네. 일시에 사퇴를 하는 거야. 아. 일시에 사퇴. 그리고 국민들께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결국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면 586 135명 또 들어오고요. 윤핵관 135명 또 들어옵니다. 국회는 더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냐? 정수기로 치면 이거 필터가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필터를 바꿔야 돼. 말 잘하네. 공천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수기가 필터도 안 맞잖아요. 정수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네. 정수기 자체를 이제 삼성 정수기로 바꾸면 됩니다. 아, 또 갑자기 삼성으로 가. 하여튼 뭐 정수기 이제 뭐 정수기 이름 있잖아. 청호나이스나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소신 있게 저희 그 티키타카 시간에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름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독자들이 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분노하십니까? 지금 아니,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니 어쨌든 저는 제 이재명은 소신을 건들지 밝히는 마, 거니까. 이재명.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신인규를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한동훈 겁니다. 발언이. 존중은 하는데 네네. 공감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민주당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어때요? 30명 그만둔다. 아니 근데 지금 국힘 이쪽은 이게 정말 명단이 주옥 같네. 이거 아니, 다 국힘은 분석 잘 뽑았죠. 잘 국힘은 뽑았죠. 30명 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겠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일단 와. 270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30명이 튀오고 반반해야 되니까 15명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임세현 대변인께서도 네. 뭐 말씀 주셔야지 뭐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되는 게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이제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네. 비단 오늘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가장 신뢰 못 받는 그 직업하면 국회의원이 거의 약 상위 순번에 맞아요. 속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실제로는 물밑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정쟁만 하고 싸우고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정말 물리적 폭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뭔가 약간 혐오 대상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또 의원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선거구 개편이나 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기 위한 밑바탕이 아닌가라고 싶고
식으로 이런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국회 때문에 뭘 못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특히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가 발목 잡혀서 아무 일을 못한다라고 국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능력이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의 핑계를 국회, 특히나 민주당 과반 의석을 넘는 거대 야당을 뭔가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그 혐오를 더 조장하는 거다. 그러면서 30명 줄여라. 그 말은 저는 민주당 30명 줄여라고 저는 들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국회의 권한은 줄이고 숫자는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한 것에 되게 동감을 하고 실제로 그 행정부 콧물이 나오네 막. 야, 나도 콧물이 나오려고 그래. 아, 막 슬픈가 봐. 아니 나 너무 웃었어.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이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 오히려 좀 더 비대하죠. 많이 사실상 비대해요, 많이 행정부가. 비대하잖아요. 거의 이제 그 우리가 한 표라도 이기면 대통령을 가져가면 그 집권 여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결국은 입법 권력인데 그걸 줄이자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일 못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견제 장치를 조금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식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게 권한이 100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300명의 권한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모수가 줄어. 분모가 줄면 그 권한이 한 명 한 명이 더 커집니다.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 한 명이 잘못한 거가 잘못을 예를 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더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수는 더 늘리고 그 말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들 뭐 세비라던가 뭐 등등 뭐 9명의 보좌관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이면서 좀 건강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법원들도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네, 대법관 수 증원하면 대법관들이 제일 반대해요. 네.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대법관 수를 늘리면 본인들의 지위가 권한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쵸.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 의원의 특권을 더 높이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어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공당의 대표가 합니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내가 보면서 아까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에요. 당장은 뭔가 국회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큰 착각을 사기야. 사기. 사기에 네, 사기예요, 사기. 가깝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요거는 아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행정부가 엑셀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과속을 하잖아요. 네, 국회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강력해야 안전한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국회 권한 떨어뜨리자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미운 거랑 그리고 별론이거든요. 그거 맞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뭐 덴마크 뭐 북유럽은 그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는데 거기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네. 우리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산에 의하면 독일식으로 우리 독일 좋아하니까 뭐 여러 가지 선진국 보면 그렇게 독일 정도 계산하면 우리 한 500명 이상이 돼야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늘어나면 이대로 지금에 갖는 권한 그대로 늘어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간 예산, 뭐 보좌진 준 월급, 그거는 그대로 하되 숫자만 늘려서 n분의 1 해버리자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의원수 자연실적이다. 줄이자는 네. 얘기는 저는 국민의 혐오 감정을 이용한 꼼수 사기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300명이 되고 나서 국회 정원이 300명이 되고 나서 요 얘기는요. 국면 전환용으로 또 타이밍 잊을만 하면 항상 등장하는 거라서 이거 너무 맞습니다. 낡은 방식이에요. 식상해. 너무 너무 이런 거 식상해. 국민이 안 속아. 솔직히 이거 그래 그냥 뭐 입법부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그래 국회의원 이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다 잘라야지 네. 한 100명쯤 만들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저는 항상 이제 주장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이 어떤 분노와 비난 원색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합리적인 비판 냉정한 시각으로 항상 가슴을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야 이게 바뀌는 거지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부안해동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마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까지 늘 이렇게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서 정치를 해왔고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렇지. 거고 네. 아싸리 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왜 30명 줄입니까? 국민들 마음 같아서 다 없애야지 그냥. 그렇지. 아예 300명 다 집에 없애야지. 가든지 네. 막말로 뭐 홍준표 시장도 뭐 100명 줄이자 이런 얘기 그때 조경태 이런 사람 아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게요. 200명으로 줄였다 쳐요. 200명? 그럼 특권 올라갔습니다. 이거 100 나눠가져가지고 국민의힘 100하고 민주당 100인데 운동권 찐 운동권 100명 들어오고 우리 찐 윤핵관 100명 들어오면은 차 퍽도 잘 돌아가겠어 진짜. 200명이. 정말로 진짜로. 아니 진짜 200명이 진심으로. 특권은 더 누리면서 100명 논아가지면은 아주 더 일을 잘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사실 누가 결정합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치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거야. 안 줄여. 안 줄여.
본인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은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럼 더 썩어 맞아요. 그 사람이. 근데 더 윤핵관들과 더 그렇지. 운동권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꼭 주시를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동접이 이거 좀 올라가서 시원하죠, 근데 이거. 네.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네. 이게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던진 숫자까지 거지. 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쇼야, 엄청 쇼. 큰 메시지거든요. 쇼. 그럼 진짜 이게 논의가 된 건지 대통령실이랑 뭔가 교감이 있는 건지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대통령실의 의견인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죠. 네. 의심도 되고. 그리고 차라리 이런 개혁을 하세요. 차라리 그 공천권 개혁 같은 걸 해서 정말 그런 당무 개입 안 하게끔 하는 이런 공천권 개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의원들 있잖아요. 윤호동 유임금 같은 그런 정책을 개혁을 하시면 돼요. 일 안 하면 세비 안 받아가게. 네. 근데 그런 거 개혁 안 하고서는 무슨 숫자를 줄이면 엄청난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밥 한 공기 뚝딱 캠페인 하시는 정당이니까 뭐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정도의 발상밖에 못한다.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 집에 가세요. 그냥 이런 거 얘기할 거면. 자, 신인규 변호사가 가져온 진실 혹은 거짓. 뭐야 또 뭔데? 뭐가 진실이야? 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예. 저도 그냥 갑자기 한 거예요. 아, 요거, 많이 요거. 생겼네. 아. 요거 코너. 여러분들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네. 박영수 변호사. 이게 사실 50억 클럽과 이게 사실 50억 클럽도 아니야. 이거 뭐 수백억 클럽을 올려 불러야 돼. 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거죠. 요거 맥락은 우리 또 변호사 법조인이 좀 네, 브리핑을 해줘야 돼.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점을 좀 수상하게 봐야 되는지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지금 뭐 한 2년간 대장동 이슈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늘 대장동 블랙홀 아닙니까? 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몸통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몸통 음. 늘 이렇게 싸워왔어요. 싸워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오늘 드러난 얘기는 천화동인의 6호 있지 않습니까? 천화동인 6호입니다. 6호, 그러니까 넘버 6죠. 넘버 6. 6호의 소유주가 그 조우영 씨라는 사람이 네. 이제 차명으로 이제 해서 변호사 조모 변호사입니다. 조모 변호사가 이제 형식상 소위 말 바지 사장으로 이제 거기 등록이 된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졌다 이런 건데 이제 수사 중인 건데 제가 이번에 여기서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박영수 양재식 특검보 요게 한 팀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1년 7개월이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지금 이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이 50억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뭐 항소심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게 있습니다.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서 그 펀딩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은행에서 네. 됐는데 우리은행 쪽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쪽도 여기다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을 보시면은 당시에 2013년입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순우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회장을 했고 그때 그 우리은행 부은행장이죠. 부은행장을 박영수 특검이 이사회 의장 자격에서 남욱 씨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건 이제 보도가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요. 결국 박영수라고 하는 이 법무법인 강남에 그 소속된 변호사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 그 남욱 씨도 소속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게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관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검찰 권력이 너무나도 무디게 수사를 지금 하다가 뒤늦게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제 수사하는 이제 이런 액션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 이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박영수라는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50억 클럽의 진실 과연 50억이냐 200억이냐 뭐 억 단위로 막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책임 검사가 윤석열. 아니 이거 책임검사는 부산저축은행에 있을 때 그때 조우영 씨 아까 제가 조우영 씨 얘기했잖아요. 조우영 씨가 이제 불기소가 나와요. 그때 당시 조우영의 변호인이 박영수고 당시 담당 검사가 윤석열.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럼, 불기소가 나왔고 그 이후에 조우영 씨는 2015년인가 16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처벌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과 뒤가 지금 수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뭐 몸통 윤석열 이러면 너무 좀 많이 나간 것이고 몸통에 대해서 이재명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도 거의 저는 이제 수사 받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몸통에 박영수를 이제는 같이 올려야 된다. 이제 둘이 공동으로 등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사 복잡해. 팔로업을 조금 찾아보시면 시간을 좀 많이 되돌리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관련 인물들이 있었는지도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천화동인 6호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영수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상 몸통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박영수가 변호사로서 조모 씨, 조모 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이제 거니까 다 그분들이 강남에 같이 다 근무하는 같이 분들이. 근무하는 나무까지 다. 끼리끼리 다. 끼리끼리 다. 그랬다. 결국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이게 뭐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재명이 이런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이게 핵심이 시작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보시면요. 박영수 특검이 안 낀 데가 없습니다. 정말 다 껴 있어요. 그리고 그래. 이 대장동을 자꾸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랑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우리 우리 뭐지?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이 정말 실질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야 이재명은 자꾸 우리 거 못하게 해. 야 이재명 알면 안 돼. 이재명 몰래 해야 돼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랑 적어도 금정과 함께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조우영 씨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원래 2011년도. 네, 그 2011년도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파산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거기는 넘어가기로 했지. 파산해서 그때 예금자 보호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분들 다 지금 천여 명인가요? 이분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거는 우리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 대장동을 그럼 땅을 사야지 이걸 개발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대장동 땅을 어떻게 샀냐?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그 불법적인 대출로 이거 시드머니를 마련한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바로 조우영 씨. 그 조우영 씨 방금 등장한 그 조우영 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몸통이고 이때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사검사. 네, 수사검사가 윤석열. 윤석열.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점 때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 건도 나중에 특검이 된다면 이거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 시드머니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 된 것이고 그 안에 그러면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 이 뭐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어떤 성남의실 컴퍼니? 천화동인 네, 그런 개발 개발사. 시행사를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SBC. 돈을 엄청나게 받아서 지들끼리 돈 더 뜯어먹느라고 싸우는 게 핵심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 근데 거기서도 박영수 특검이 안 등장하는 데가 없다는 게 실제로 남욱한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나갔을 때 약 2억 원, 1억 5천인가? 2억 원가량의 이런 지원을 받았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도.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지금 딸을 그 화천대유에 입사를 시켰죠. 맞아요. 그리고 딸이 거의 회사 돈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회사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약 11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7억 원가량의 분양을 받습니다. 반값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의 정황이 보이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대장동을 분양했던 분양 대행 업체의 헤드가 진짜 분양업체가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여기 팔아서 넘기는 거니까. 거기가 이기성 씨라고 있는데 여기가 박영수 특검의 인척입니다. 그 분양 사업에서 네, 돈 놓고 돈 먹은 거야. 네, 그래서 140억 가량이 화천대유에서 140억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 되니까 돌려주긴 합니다만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대장동은 정확히 봐야 될 게 뭐 이재명에게 볼 게 아니라 돈의 흐름만 따라가요. 돈의 흐름. 이거는 잠깐 이건 반대.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돈의 흐름 가다 그건 보면 아니야. 말하고 있어. 반대. 이건 아니야. 돈의 흐름 가다 보면 결국은 50억 클럽, 약속 클럽, 무슨 클럽 해서 결국은 다 박영수, 윤석열 그 부분이야. 김만배 씨 누나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의 집을 삽니까? 반박. 그거는 또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네, 반박. 또 저도 의혹이 반박.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반박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반박 짧게. 말씀하시죠. 지금 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짧게. 거예요. 짧게인데 짧게 돼요. 결국은 이게 박영수 저도 이제 몸통의 바늘을 올려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임세현 대변인도 얘기하다 보면은 뭐 돈의 흐름 얘기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는 뭐 무죄인데 억울하게 이제 수사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또 이거는 도가 또 지나친 상당히 이것도 많이 나가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보수 인사지만 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감쌀 생각 1도 없습니다. 왜? 네. 박영수 특검이 언제 중수부장을 했는데요. 이분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사람이에요. 목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에 와서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마치 박영수도 보수 인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우리가 감싼다고 생각해. 근데 전혀 아니고요. 박영수 특검 2016년 이전에 뭐 하고 사셨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셨냐. 근데 박영수 특검은 노무현 정부에서 중수부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특검으로 누가 추천했는지 아세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친하고 친한 사람들 추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우리 보수 정권에서 감싼다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특검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고요. 박영수 특검 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되고 저는 박영수와 권순일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막는 이유 저는 곽상도 무죄가 상징하는 게 그거라고 봐요. 박영수와 권순일한테까지 오지 않도록 저는 판검사들이 지금 밑에서 막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장동 특검법 발의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저도 이거는 지금 못 믿겠어요. 그러면 대장동 특검 해서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요. 전 여기 공직자 범죄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요. 공소시효도 이건 배제해도 괜찮아요.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도 12.12 5.18 사건 때 그거 다 처벌받았거든요. 그럼 공직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 무슨 보수에서도 뭐 마치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비리가 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은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맞는데 저 하나만 말씀드린 게 뭐 짧게! 노무현 대통령 때 중수부장이라고 해서 우리 쪽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럼 공무원이 정권 바뀌다 여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하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떠한 자리에 있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럼 다 이쪽 그건 아니죠. 인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든 뭐 때든 상관없이 이분이 그냥 잘못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박지원 네. 원내대표가 추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럼 박장 대표가 추천했던 우리 쪽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좀 그러니까 살펴봐야 보수 되는 인사는 문제죠. 아니라는 걸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팩트로 수업 종료. 네. 자, 맑고 향기로운 삶님께서 저희에게 커피값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천공특검 왜 안 하나요? 국정조사 안 하나요?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국회에서 해야죠. 국회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천공 수사하고 있지 않나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자진 있는데. 아니, 조사, 멈췄어요. 자신 출석해가지고 조사받겠다는 양반에 대한 얘기가 전혀 또 안 나오고 있죠.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의 열띤 토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 늘 얘기합니다. 의견을 존중하나 공감하지 않아 라는 이제 아주 완곡한 표현이 있다는 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알차게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막 강요를 하고 있어야지. 몇분 우리 들어오셨어요, 구독자들한테. 오늘? 오늘 700명 그래도 아, 800명까지 너무 갔다 감사합니다. 내려온 거죠? 피디님 내려왔어요? 760명 이렇게 갔던 거. 760명, 다음에 800명. 7,000명 되도록 저희가 그래도 한 분발해야 되구나. 1000명은 나와야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이거 이제 안 합니다. 한 1000명은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12시, 네. 화요일 12시 알람을 11시 50분에 꼭 그렇지. 맞춰주세요. 11시 50분에 꼭 맞춰놓고 티키타카 보는 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화목. 그날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어디 옆에 가가지고 혼자 서브웨이 먹으면서 우리 방송 보시면 안 돼? 제발 너무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맞아요. 자, 세 분 다 입에 모터 다셨나요? 이도경님, 호사관님, 보따리님, 뽀이뽀이님, 조현수님, KH킴님, 맑고 향기로운 사님, 엉겅퀴님, 아름다운 서울님. 이게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섭외해달라는데. 야, 유유님, 보따리님, 정윤아님, 천사대교 SH님, 리자드님, 다양한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희 티키타카를 꼭 만나러 와주시고요. 그때는 친구 한 명씩 꼭 데리고 오기.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자, 좋습니다. 목요일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세요. 안녕.